그런데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긴장 관계에 이제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번에 뉴욕에서 그 루이신 커피 회계 조작 사건이 네. 벌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계기가 돼서 봐라, 중국은 못 믿을 거다. 어? 지금 뭐 기업들을 믿을 수 있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런 상황. 그러면서 또 중국 정부에서는 이번에 디지털 화폐 또 이제 그 공개를 했잖아요. 네. 뭐 적용된 건 아니죠. 아직 네. 이제 오픈한 정도. 지금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회계 조작 사건은 이래요. 그게 중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이 원래 미국의 규정에 의하면 그 회계위원회, PCAOB라고 하죠. PCA 회계위원회 감리를 받아야 되는데 중국에서 그 회계 장부에 해외 유출이 안 돼요. 국가 비밀로 돼 있어. 그래서 미국에서 회계 감리가 불가능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게 진실성인지 판단하기 힘들었고. 아, 참. 그러면 미국의 주식시장에 우리가 보통 주식시장에 상장하려면은 뭐 몇 년치의 재무제표라든가 다 나오고 그게 예, 감리를 받아야죠. 예. 근데 미국 시장 안 받고 상장이 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어대 회계법인이 하는데 어대 회계법인이 어차피 내 상장하려면 회계법인이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걔네들이 원래 잘해야 되는 거죠. 중국의 5대 회계법인. 아니 세계 5대 법인이 세계. 보통 해외 상장 때는 해외 법인을 쓰니까. 근데 걔네들이 잘해줘야 되는데 걔네 다 그래도 외국인이잖아요. 중국 기업을 보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중국 그런 창업가들이 아직 소질이 낮아서 의도적으로 감춘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요인인데 그게 왜 중국 기업이 이런 일이 많이 터졌냐? 그거는 중국 기업이 중국은 그게 중국 경제의 문제이기도 해요. 중국 기업가들이 빠른 성공을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창업부터 성공해야 돈을 모으니까 그러면 그 과정이 이 레이싱 커피가 1년 반밖에 안 됐어요. 아, 얼마 안 됐네요. 창업해서 1년 반 만에 미국에 상장했다고요. 아, 그거예요? 1년 반. 한국은 평균 5, 6년이 지나야 상장이 될까 그렇죠. 말까 해요. 그래서 이게 1년 반 되는 기업이 상장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스토리를 잘 짜야 되잖아요. 그런 유혹이 컸을 거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 한 개의 기업 때문에 그 뒤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똑같은 회계 부정이 터졌어요. 뭐 우리 알고 있는 IHE, 네오플렉스 같은 기업이죠. IHE, 그 다음에 허웨이라 이런 TR 이런 기업도 터졌거든요. 회계 부정이 지금 미국에 상장한. 그래서 중국 기업에 대해서 차가하게 딱 끼고 검사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중국 기업이 미국 상장이 어려워졌죠. 그리고 상장했대도 미국 투자자들이 투자하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미국에서 국회에서 통과하는 게 뭐냐면 미국의 한국만 국민연금 이런 데서 연금을 중국 기업에 투자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국가 돈은 들어가지 말라 중국 위험하니까. 기업에. 위험하니까 이런 지금 법안을 발의하고 있어요. 개인들이 하겠으면 해라 이건데 이런 나라 국민의 연금을 운영하는 가지 말라 지금 그거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중국 기업이 미국 상장이 앞으로 어려워지겠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IB들이 더 조심하겠죠. 그렇죠. 더 까다롭게 조사하고. 네, 그래서 뒤에는 마윈을 꿈꾸는 많은 그 중국 청년들한테 많은 타격을 준 사건이죠. 왜냐면 중국의 마윈을 꿈꾸는 제2의 마윈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창업해서 빨리 미국에 상장해서 돈 벌고 싶은. 왜냐면 미국의 자본시장이 커요. 왜 알리바바가 미국에 상장했냐면 중국에 상장해서 그만한 세계 최대 IPO를 할 수가 없어요. 중국 자본시장은 작거든요. 근데 미국 자본시장은 바다처럼 크니까 거기가 상장하면 내 원하는 돈을 다 융자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시장은 미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의 창업가들이 기본 목표가 뭐냐 미국에 상장하는 거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그 큰 자본시장을 빌려서 세계적 기업으로 우뚝 빨리 서는 게 제2의 마윈이 길을 걷는 가장 빠른 길인데 이번 사건 때문에 제2의 마윈들이 꿈을 짓밟아 버린 게 됐죠. 그래서 미국에서 탈중국화 안 해도 이게 그런 말 안 해도 IB들이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기업 자체에서 네. 리스크가 커지니까. 커지니까. 그래서 이거는 엄청 중국 기업들한테는 정말 안 좋은 케이스가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정부에서는 이게 결국 나라의 어떤 해잖아요, 손해. 네, 네. 그러면 정부에서 뭔가 이거를 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뭐 중국 내부에서 하는 어떤 조치가 있나요? 있죠. 그래서 지금 중국 증감에 CSRC에서 지금 조사 들어갔어요. 거기 그래서 조사 이제 들어갔어요? 엄정하게 처벌하겠다 그랬어요. 이건 중국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니까요. 그 이제 이런 사건이 터졌다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네. 중국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안 나와서 그 담당자는 레이싱 커피의 그 오너,
그 사람은 자기가 법적인 책임지겠다 뭐 이렇게 했고요. 근데 중국 증감에서 조사를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될 거예요. 네. 그런 뉴스와 함께 가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야기로 그냥 바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 화폐 특징이 뭐냐면 투명성이거든요. 앞으로 속이를 해도 못 속여요. 거기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보이거든요. 근데 디지털 화폐라는 게 뭐냐면 중국에서 말하는 DCEP, DCEP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는 여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블록체인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있고 퍼블릭 블록체인인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일반적인 사람을 상대로 하는 퍼블릭 블록체인이에요. 중심이 없어요. 말 그대로 블록체인. 근데 중국에서 그 인민은행에서 한 DCB 통화는 블록체인 기반이 맞아요. 근데 프라이빗 블록체인 중심이 있어요. 그게 중국인민은행 관리를 한다. 예, 그 중국인민은행이라는 거죠. 근데 기술은 블록체인 기술을 쓴 거예요.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술을 썼는데, 근데 그게 그게 중국의 DCP가 우리 위안화 1위안화 동일해요. 근데 그 우리가 쓰는 웨이챗 있잖아요. 위챗페이, 카카오페이 이거하고 달라요. 중국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 많이 하는데 위챗페이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래요. 위챗페이도 그냥 코드로 쭉 하면 결제가 되잖아요. 달라요. 위챗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거는 은행에 계좌가 있는 거예요. 은행에 있는 계좌를 쓰는 거예요. 돈을 실제는. 그냥 그게 앞에 그런 코인일 뿐이에요. 근데 이 DCP는 뭐냐면 그 자체가 현금이에요. 그냥 우리 호주머니에 있는 그 10,000원짜리 그 돈하고 똑같다고요. 현금. 그냥 돈이에요. 통용될 수 있는. 그냥 돈이에요. 단지 형태가 전자화폐 형태지 내 호주머니에 있는 종이돈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DCP는 우리가 전문 용어로 하면 M0예요. 우리가 화폐를 통화를 말할 때 M0, M1, M2라고 표현하거든요. M2는 광의의 통화. M1, M0인데 M0가 딱 우리 종이로 찍어내는 현금이에요. DCP는 그 M0를 대체하는 거라고요. 자체가 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예를 쉽게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가서 카카오페이를 어느 상점에 들어가서 쓸랬는데 상점에서 마트에서 안 받아요. 근데 DCP는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현금이니까. 그 차이예요. 근데 옛날에 종이돈하고 무슨 차이냐? 종이돈은 내가 누구한테 로비를 해도 모르잖아요. 한 박스 들고 라면 박스에 들어가서 딱 줘도 정부에서 모르잖아요. 근데 DCP는 돈이 어디 가고 오고 다 아니까. 내가 어디서 받고 어디로 얼마로 썼는지 그 사람은 또 어디로 썼는지 모든 게 다 추적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투명성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앞으로 회계 부정은 하고 싶어도 못하죠. 근데 그게 정부에서 이렇게 테스트하고 있는 게 정말 실행할 의지가 강한 건가요?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소주에서 제일 먼저 시범 실행하는 거예요. 먼저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적어도 50%까지 대체하는 걸로. 지금 현재 위안화 종이돈을. 네. 그렇게 목표하고 있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짧은 시간이 안 되겠죠. 저 큰 나라에. 그러면 뭐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처럼 시세의 변동이 없죠. 없겠네요. 그냥 없죠. 고정으로 그냥. 그래서 퍼블릭 블록체인이 안 된다고요. 그걸로는 절대 결제 통화가 안 돼요. 비트코인과는 좀 다른 거군요. 다르죠. 아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달러화를 대체하는 기축 통화로서의 어떤 그거는 있어요. 그 좋은 질문이세요. 근데 전 세계 제가 지금 시간적으로 제한을 받아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 못 드려서 이것도 어려운 내용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해하시면 돼요. 전 세계가 그 국가 간의 통화가 왔다 갔다 할 때는 미국의 스위프트라는 정상 결제 시스템을 써요. 스위프트. 근데 그게 비용이 비싸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다른 나라에서 한국에 달러를 입금하면 2, 3일이 걸려요. 2, 3일이. 그리고 이게 독점이다 보니까 비용이 엄청 많이 받아요. 우리가 가서 한번 환전해 다른 나라에 보내보세요. 그 엄청 많은 수수료를 받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수료 비싸요. 근데 만약에 DCP로 하게 되면 중국에서 자체 그 국제 청산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그 CIPS라는 거예요. CIPS. 그거 만들면 이게 디지털 기반이면 시간이 안 걸려요. 내 즉시 하는 즉시 가고 수수료도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그럼 앞으로 예를 들면 한국하고 중국이 무역을 할 때 DCP로 한다 이러면 무역 기업들은 너무 편하죠. 수수료도 낮추고 수수료도 없고 돈도 바로 받고 환율 위험이 적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돈을 붙였는데 2, 3일에 돈이 온다면 2, 3일 동안 환율 위험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국이 옛날에 외환위기 왔을 때 1달러 1,000원 하다가 순식간에 2,000 갔거든요. 그 한국의 어느 건설 기업이 환율 때문에 망했어요. 흑자 파산했어요. 왜냐면 실제는 엄청 물건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환율로 계산하니까 순식간에 며칠 사이에 2,000 가버리니까 파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 기업들한테는 환율 위험이 제일 큰 위험이에요. 빠른 시간 내에 그냥 바로 받는 게 엄청 이득이네요. 그냥 즉시니까 아무런 위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수수료도 싸고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중국이 앞으로 디지털 통화로 무역 결제를 한다는 거는 기업들한테는 엄청 좋죠. 그래서 이게 위안화 국제화에는 엄청 좋죠. 그래서 한국은행도 빨리 전자 디지털 통화를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 서로가 쓰는 그 화폐를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 방식으로 빨리. 그냥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달러의 기축 패권, 통화 패권을 줄이는 거죠. 낮추는 거잖아요. 네, 미국이 네. 보고만 있을까요? 어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유일하게 미국하고 어느 나라도 아직도 뭐 검토 안 한다 이런데 미국도 내 생각에 이게 심각해지면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건 그 전자화폐, 이 디지털 화폐가 유통이 되는 건 이제 앞으로 대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네요. 흐름이죠. 제가 전문 문장을 썼어요. 오피니언 글을 썼거든요. 나중에 찾으시면 나올 건데 그 왜 중국인민은행에서 DCP를 발행하는가 이런 문장을 썼어요. 자세히 설명이 있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보시고요. 중국인민은행이 DCP를 하게 된 계기가 페이스북의 리브라를 보고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페이스북의 리브라는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통화 개념인데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중앙 신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통화라는 거는 화폐라는 거는 중앙정부 신용이거든요. 근데 민간 기업이 이렇게 통화를 막 발행하는 거는 중국인민은행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엉망이 된다. 왜냐하면 대기업마다 다 자기 통화 발행하면 국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생각해 본 결과 결국은 전자통화는 어디에 희망이 있냐면 중앙정부가 해야 된다. 중앙정부의 신용이 진짜 이런 전자통화를 할 수 있다 판단해서 중국인민은행이 DCP를 발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중국인민은행이 DCP를 발행을 했고 국가가 무역 결제에서 DCP를 쓰게 되고 그리고 중국이 만드는 그 CIPS라는 청산결제 시스템을 글로벌 각 국가들이 같이 쓰게 되면 이미 지금 70몇 개 중앙은행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쓰게 되면 위안화 국제화가 편리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중국이 앞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계속 커지잖아요. 그러면 무역 관계가 점점 깊어지면서 위안화 무역 결제가 점점 많아지고 그러면서 또 DCP다 보니까 아까 기업 입장에서는 환율 위험도 없고 수수료도 싸고 이러면 당연히 기업들이 너무 환영하겠죠. 그러면 달러의 힘이 떨어지고 미국이 조급해지겠죠. 그럼 미국이 안 하려고 하다가 이건 아니다 해서 나중에 디지털 통화로 갈 확률이 높고요. 어쩌면 리브라를 인수할 수도 있어요. 미국의 연준이. 리브라를 갖다가 미국의 DCP로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DCP라 표현 안 하고요. CBDC, Central Bank, 디지털 카러시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리브라를 갖다가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죠. 순식간에 그러니까 어쨌건 네. 그 디지털 화폐라는 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처럼 네. 어떤 퍼블릭으로 가가지고 시세 변동이 있는 게 아니라 네. 화폐처럼 안정화된. 왜냐면 그 블록체인에서 퍼블릭 블록체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게인데 왜 지금 블록체인 창업하는 기업들이 성공을 못하냐면 결제 문제를 해결 못한 거예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의 기반, 특히 이더리움 기반에서 많은 그 블록체인 창업 기업들이 만들어졌어요. 여러 가지 모델들이, 비즈니스 모델. 근데 성공 못한 이유가 결제가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초당 7건에서 15건 사이를 결제를 해요. 근데 그 중국의 터보 왕이 있잖아요. 전자산 제일 큰 업체 터보. 네. 터보가 1초당 9만 몇 건을 처리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이더리움 기반의 그 결제 가지고 그걸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퍼블릭 블록체인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라이빗 블록체인인데 프라이빗 블록체인 쪽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DCP 같은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이런 문제 트랙 문제가 존재 안 하는 거예요. 1초당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여기에 온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서 느껴지는 거는 중국은 어쨌든 그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네. 그런 입장이고 네. 미국은 그러니까 원래 지키는 사람은 현상 유지를 하려고 그렇죠. 하고 네. 도전하는 자는 그거를 깨부시려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자꾸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네. 그러면서 이제 발전이 되기도 하고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네.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건 이러한 디지털 화폐가 이제 갈수록 좀 나라들마다 적용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 40몇 개 은행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예, 이거 CBDC를 할 건가 이렇게. 네. 또 전 안 교수님이 또 이렇게 디지털 화폐 쪽에도 이렇게 해박하신지는 또 오늘 알았네요. 제가 지금 몇 년째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네. 네, 다음번에는 또 네. 그 부분 우리 네. 좀 더 자세하게 얘기 한번 듣는 네.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